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때까지 브이로그나 제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에서 댓글로 물어봐 주셨던 자존감 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면은 셀프 이스팀 또는 셀프 리스펙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을 때 자아 존중감이고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판단하는 나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취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자존감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있는 또는 저와 같이 졸업을 했던 그 친구들과 저 스스로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나는 직장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거나 용돈을 드립니다. 가장 제가 많이 느꼈던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많이 비참해 보였었던 일인데요.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취준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처럼 그냥 무직인 상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저와 같이 졸업한 연구실 동료들과 좀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요. 정말 가끔이지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많은 부러움을 느꼈고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제 스스로 정말 많이 자존감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자꾸 자존감이 내려간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극복을 하고 나도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인 시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수학 정석 실력을 풀고 있었고요. 성문 종합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수학 정석 기본을 시작했던 단계였고 성문 기본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으로 쟤네들은 저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친구들과의 격차를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그런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제 자존감은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학업 성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고 제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저는 그때 당시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또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읽어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존감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나는 남과 비교를 하는데 그 남은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을 많이 갉아먹고 내 자신이 정말 낫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 생각을 23살 때 방에 쪼그라져서 했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제 인생을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취준을 결심하고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이나 저와 같이 학교 생활했던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취업을 성공해서 SNS에 남기는 글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결과나 보통 사원증을 같이 찍어서 글로 많이 올리죠. 그때 정말 남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나는 뭘까라는 낙오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나만 그대로고 남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친구들이 좋은 회사에 또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곳에 취업을 했으면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주변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낙오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취준을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결심한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뭔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준을 하는 동안은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3가지는 첫 번째는 SNS 비활성화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그 여타의 다른 SNS를 전부 다 비활성화를 하세요. 저는 단연코 비활성화를 했고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성공한 게시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SNS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이 연락 올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을 가세요. 물론 친구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축하할 만한 일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낙오되는 느낌이 너무 싫으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을 가세요. 취준은 나와 싸움이고 내가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영향을 안 받고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남들은 놀러 가고 또는 여유를 즐기는 그러한 사진이나 게시글로부터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도망을 가시고요. SNS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게시글이 진위가 어떻게 됐든 또는 의미가 어떻게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모든 내용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차단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허전하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실상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준기간 동안 모든 모임에서 빠지세요.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가지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일단 내가 되고 나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이기주의로 그 친구들과는 좀 미안하지만 내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런 모임에 가지 말고 경조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 것 말고는 철저하게 빠지세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뭘 할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고 한번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상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절대 멀어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취준을 하면서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 번씩 부산에 놀러 올 때가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고 내가 합격한 다음에 한턱 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몇 번 보냈던 경험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밖에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했다면은 오로지 나의 성장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보다 어떤 게 나아졌는지, 어제보다 어떤 게 발전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다른 것으로부터는 다 멀어지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SNS도 해야 될 것 같고 친구들로부터 뭔가 거리가 떨어져서 연락이 안 됐다 보면은 멀어질 것 같지만 결국 취업한 다음에 다 연락하면은 되니까 취준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취준 과정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부터 도망을 가게 된다면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느 정도로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졌는지 다 가늠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뭔가 익숙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당연코 목표했던 기업에 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갔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요소 7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들어보시고 뭔가 저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저는 여유시간 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미라클 모닝이나 12가지 인생의 법칙, 타이탄의 도구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과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더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단순히 A에만 투자를 해서 A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A, B, C 고루고루 성장하다 보니까 D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좀 발전을 했는데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발전되고 그 발전된 하루하루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깝다고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봤었어요. 정말 하루는 정해져 있고 그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준하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취준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취준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또 기회가 되면은 다루겠지만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불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이불 정리하는 거 정말 쉽잖아요. 1년이 365일인데 360일 이상을 이불 정리하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떤 목표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걷기 30분은 정말 하루에서 투자할 수 있는데 걷기 30분을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매일 하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쉬운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이뤄서 그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만이 목표를 정하시고 꼭 그것을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꼭 이뤄내시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가 꼭 종교는 하나씩 있잖아요. 뭐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캐롤에서 나오는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종교 서적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본 서적에 의해서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나 스스로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떤 유혹거리가 왔을 때 이 유혹거리를 한다면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냐 아니냐를 저는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의지가 되게 약한 편이기 때문에 유혹에 대한 갈등으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잠이 온다거나 할 때 무너진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루틴인데요. 저도 취준을 하면서 만들어둔 루틴이 있었고 항상 생활을 할 때도 만든 루틴이 있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큰 변수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삶 패턴이 유지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취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취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조로운 삶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자극적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들 올라오는 SNS 게시물 같은 거 보면은 청소도 재밌다라는 게시물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취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재미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유혹거리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준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변화로부터 도망을 가고 차단을 하고 막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책이나 비난을 자제해보세요. 취준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자책을 하실 겁니다. 많은 실패가 있을 거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좌절감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많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못났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거지 못난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발전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보지도 않고 실패한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 스스로 깎아먹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처럼 어떠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머리가 또는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일정량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초격차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정말 원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것이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안 되는 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부족한 거지 여러분들이 못나서 안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예로 내가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이론을 안다면은 그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뭔가 모자란 게 있다면은 이것을 시간을 투자해서 꼭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성장에 집중을 해보세요. 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자기 전에는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실패했는지 항상 피드백을 합니다. 이건 취준을 하든 취준을 하지 않든 그냥 살아가면서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부족한 게 뭐고 현재 부족한 것을 오늘 하루를 이용해서 얼마나 채웠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의 내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비난하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실 거예요. 저는 GSAT 시험을 보면서 정말 많은 피드백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어떤 특정 문제나 또는 내가 실수를 해서 틀렸다 하는 문제들은 꼭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라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면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말씀해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많은 성장을 해서 나름의 좋은 결과를 좀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배경도 다 다르고 능력치도 다 다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셔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성장을 했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게 되었는지 스스로와 비교를 해보시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취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거고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나중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서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취준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